네, 반갑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잠시 들렸어요. 놀이터. 요즘에 되게 공부도 못하고 되게 싱숭생숭한데 지금은 가정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아빠랑 누나랑 지금 되게 사이가 막 되게 안 좋은데 뭐 사이야 뭐 옛날부터 좀 안 좋았죠. 네. 누나 뭐 예전에 가출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또 이게 몇 년 주기설이 있는 건 아닌데 이지만 하면 또 막 사이가 굉장히 또 안 좋아져가지고 최근에는 누나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원래 이제 서울에서 자취하고 살다가 집에 내려가서 이제 요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 이제 허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막 그 거의 일어서서 걷지를 못할 정도로 되게 안 좋았는데 어 사실 그 정도면 계속 쉬는 게 맞는데 아버지는 좀 이게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계속 빌빌 거리니까 더 힘드는 거라고 약간 그런 식이 그러니까 뭐 알레르기 있으면은 알레르기 피해야 되잖아요. 알레르기를 더 먹어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 약간 이런 주의예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겠는데 좀 그런 식이에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허리도 안 좋은데 막 당연히 예배 나와서 이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식인데 누나는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예배 한동안 못 드리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또 되게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쌓여가는 것 같아. 그 본인 내부에. 물론 누나도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엄청 쌓여 있는 상태고 아버지도 누나에 대해서 되게 한심하게 보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나르시스트라는 그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아버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비슷한 것 같고 그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인격성 장애라고 해서 그러니까 본인을 제일 사랑하고 본인 위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랑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뭐 범죄를 일으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어 본인이 최고다. 예, 약간 이런 주의. 네. 근데 사실은 그 자존감이 너무 이제 사실은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자기를 약간 속이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나? 네, 제가 심리 쪽은 아니라서 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말을 항상 맞고 본인 말 당연히 자녀들인 너희들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 약간 당연히 따라야 되고 본인 말 다 맞다. 또 목사님이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내가 이상한 건가? 왜냐면은 부모님이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학대 받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집안은 안 이런 것 같은데 뭐 나는 정말 미치도록 이제 계속 힘든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누나나 저나 뭐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가끔씩 얘기해 보면은 누나나 나나 뭐 생각하는 거 비슷하고 어 이제 그래서 누나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사실 어 제가 누나 입장이었어도 비슷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되게 이제 말을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결국은 또 뭐가 터져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며칠 전에 뭐 누나가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근데 이제 전화를 듣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누나는 최대한 날 건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나도 가만히 있겠다 약간 주의가 그런 주의예요. 나 건들지 마. 그 대신 나는 조용히 있을게. 약간 이런 성격인데
아빠는 뭐 말하는 거 듣고 뭐 있으면은 누나 갑자기 미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나중에 누나랑 오늘 카톡 해보니까 아빠도 잘못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면 양쪽 다 좀 잘못이 있어. 양쪽 다 잘못이 있고, 양쪽 다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너무 세고, 누나도 약간 그 본인 생각 무조건 맞고 다른 사람 말 전혀 말 안 듣고 약간 이런 경향이 좀 세요. 근데 그게 또 이해가 가는 게, 은근히 이제 부모님 말을 많이 잘 들었는데 그 결과가 막, 누나는 인생이 부모님 말 잘 듣다가 인생이 망했으므로 이제는 내 생각대로 행동할 거야, 약간 그렇게 변한 것 같고, 아버지는 뭐 항상 내 생각이 옳으니까 뭐, 그래서 말투가 좀, 아버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현실은 막 진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쥐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쥐뿔도 없고, 뭐 사실 뭐 집도 없지. 무허가 건물이니까네. 교회도 무허가 건물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뭔가 계속 대박을 내려고 굉장히 무리를 많이 했어요. 막 대출 엄청 해가지고 장애 주식도 사시고, 막 물론 그 사기였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반복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어. 결국은 다 실패하고, 지금 아버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곧 80이신데 그 정도면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 하시고 이제 목회도 이제 이대로 이제 끝날 거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본인만의 뭐 그런 좀 공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뭔가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세계적인 뭐 센터를 세워가지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근데 이제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도 본인 욕심이에요. 네. 그래서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랑 직책이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제 토기 그릇이 아니라 이제 황금 그릇이 되고 싶은 거지. 네. 왜냐면은 본인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누나 볼 때마다 하는 말이 뭐, 왜 본인은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그 자녀면은 뭐 담대하고 당연히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누나는 왜 저렇게 겁도 많고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뭐 성격도 왜 저러냐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되게 불만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누나 인생이 계속 막 안 좋게 계속 흘러갔거든요. 어디 하나 문제, 이번에도 이제 굉장히 몸 안 좋게 이제 돼가지고 이제 허리 되게 이제 거의 서서 걷지 못할 정도로 돼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1년째 요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며칠 전에는 몸싸움까지 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빠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원래 주의가 누나 막 예배 시간 맞춰서 오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막 맨 뒤에 앉아 있고 이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근데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고,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요? 쉬라 그러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예배를 안 드리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눈앞에서. 약간 본인은, 아니 근데 본인은 무시당한다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버지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느낌이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너무 왜 당연히 안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겠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한데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본인 욕심을 위해서 결국은 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 한 서서히 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생활이 너무 힘들고 궁핍하니까 서서히 아버지가 이제 본인 욕심 위주로 이제 항상 기도도 하시면서 지금도 100억 원 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 같지 않아요. 네. 뭐 로또로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 특별히 로또 당첨되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누군가가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은 뭔 죄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누가 그리고 100억을 줄 거고, 아버지 나이도 많으신데 100억으로 뭐 해봤자 얼마나 하신다고. 지금 몸도 별로 안 좋으신데. 그래서 아버지도 이게 한 30년 전부터 몇십억씩 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계신데, 30년은 아니고 한 20년 전부터, 네. 한 20년 전부터 그러고 계시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좀 아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고, 그 나르시스트 영상이랑 너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이게 뭐 100% 제가 장담 못하겠지만 약간 그런 심리적인 그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좀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나랑 아빠가 이제 좀 그동안 서로에 대해서 쌓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네, 풀 수가 없고, 아버지가 사실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시고 뭐 자녀들 학대한 적도 없긴 한데, 저는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말 안 들어서 딱 한 번 손으로 머리 맞은 적 있긴 있는데, 그건 그냥 홧김에 맞은 거라 상관없고, 그건 뭐 그렇게 별 생각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는 맞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때린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아빠가 누나를 제대로 때린 적은 있었거든요. 저도 실시간으로 본 건 아닌데, 누나 옛날에 막 결혼 안 한다고 막 앞에서 얘기하고 막 이럴 때 뺨을 제대로 누나가 맞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누나 뺨을 때려버렸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육체적인 접촉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누나 카톡 보니까 아빠가 밀어버렸대요, 계단에서. 엄마가 민 건지 엄마는 못 밀 거예요. 근데 아빠가 민 것 같아.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부모님이 밀었대. 밀어버렸고, 못 들어오게 문도 잠갔다는데, 근데 이제 누나 사는 곳은 또 다른 옆에 있는 건물이라서 이제, 그러니까 안방으로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갔다는 얘긴데, 누나는 약간 20대 초반에도 쫓겨나고 지금도 쫓겨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억울해하고 있고, 아빠는 누나가 과거에 있었던 일만 계속 생각하면서 과거에 뭐 사로잡혀서 현재의 일도 못하고 계속 와가지고 옛날 얘기만 꺼낸다고. 그래서 무슨 최근 들어서는 3일째 하루 종일 옛날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도저히 하루 종일 옆에서 얘기하는데 들어줄 수가 없다고, 문을 잠가야 될 것 같다면서. 네. 저한테 그래서 막 무슨 정수기를 뭐 해둘 수 있냐 이러면서 누나 물은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막 무슨 이런 얘기하고 있고 막 답답하더라고요. 네.
둘 다 성격이 너무 세고 이제 약간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행동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서로 강대강이라서 이제 만나니까 이제 팍 터지는 거야. 저는 좀 트러블 안 일어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거든요, 항상. 부모님 뭐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진로에 대한 것만 아니면 뭐 웬만해서는 수긍하고 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막 그래서 누나가 지금 좀 건강만 하면은 요새 뭐 최저 시급도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니까 이제 무슨 일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누나 허리가 지금 되게 지금도 안 좋아서 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고, 누나가 이제 음대 졸업해가지고 뭐 이렇게 컴퓨터도 잘 못하고 사무직도 못하고, 제가 올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회 옆에 이제 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차피 빈방이고 하니까 일로 한번 가볼까? 집으로 가긴 좀 그렇고. 그래서 누나가 복지관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온돌도 없어가지고 아빠가 온풍기 뭐 전기로 하는 거 2000W 짜리, 물론 조절하면은 뭐 1000W 정도로 이제 켜놓으면 되는데, 이제 그거 온풍기 설치해 놨는데 뭐 아빠 말에 의하면은 뭐 누나가 그걸 뭐 다 때려 부셨대요. 이제 안 도와줘도 된다면서 그랬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또 뭔가 숨겨져 있는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몇 달 전까지는 그거 잘 쓰고 있었거든요. 부시려면은 제 생각에는 바로 부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누나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필요 없겠구나, 그럼 이제 부시자 하고 부셨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그 사건 있고 부셨나? 너무 열받아서. 하여튼 조용히 있다 갑자기 부셨을 것 같진 않고, 제가 볼 때 미친 건 아니에요. 미친 건 아닌데 아빠는 약간 누나 미친 사람처럼 됐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전화 오고, 저랑 카톡 해보면은 누나가 미친 건 아니에요. 미친 건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고 이번에 몸싸움도 일어났고, 진짜 애들 완전 콩가루 집안 됐는데 누구한테 뭐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공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거잖아요. 찍고 올렸다가 내일 아침에 또 이제 비공개로 바꿔야지. 비공개로 바꿔서 재생 목록에 놓으면은 나중에 재생 목록 따로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영상 하나 이미 그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기록용으로 남겨놔야지. 그래서 겁나 심란합니다. 어쨌든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엄마는 뭐 항상 아빠 편이고, 어쨌든 아빠랑 누나의 그 오래된 그 갈등, 엄청 오래된 갈등, 그게 몇십 년이 쌓여버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없어. 그리고 사실 누나 옛날에 가출해서 2번 가출했나? 어쨌든 가출해서 돌아왔을 때 둘이 울면서 예배당에서 화해했어요. 울면서 화해하고 이제 서로 이제 행복하게 화목한 가정으로 지내겠군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이제는 뭐 아니면 그 사인 잡고
사실 누나가 경제력이 지금 안 돼서 집에 어쩔 수 없이 집 옆에 저기 복지관에 붙어 있는 거고, 아마 경제력이 되면은 로또라도 당첨되면은 집이랑 연락 끊고 예전처럼 다시 멀리 가서 살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어쨌든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화목한 가정, 그러니까 뭐 꼭 제가 결혼을 안 하더라도 현재 아버지, 어머니, 누나 있잖아요. 좀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되게 이게 힘드네요. 뭐 중간에서 뭐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이미 이제 불신이랑 그런 악감정이 너무 쌓여서 풀어질 것 같지가 않아.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기도해야겠네요. 기도하고 뭐 누나랑 아빠한테 매달 용돈 보내드리고, 네. 그 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완전 콩가루 집안이라 생각하니까 이제 저도 결혼하기가 무서워. 결혼했는데 집에 데리고 갔는데 콩가루야. 정말 이럴까봐. 근데 누나가 좀만 좀 내려놓으면은 제 생각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네, 똑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데 누나가 좀만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아버지랑 똑 닮아가지고, 네, 서로 강대강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좀 누나가 아버지 때문에 힘들긴 했어도 우리나라에 훨씬 더 힘든 사람들 많고, 물론 이런 말을 자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야지 본인 인생도 풀리는 건데, 이걸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극복을 못하고 있고, 그 예배 드리는 것만 누나가 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노력 좀 기울이고 조금만 더 싹싹 했으면은, 누나 원래 싹싹 못하는 성격이긴 해요. 네. 애교 전혀 안 부리고 그런 성격이긴 한데, 좀만 애교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아버지 원하는 거 이렇게 최소한의 원하는 게 있어요. 예배 미리 좀 예배 시간 잘 와서 이제 앉아 있고, 이렇게 뭐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그 두 가지만 해도 사실 이런 일 없었거든요, 전혀. 그래서 누나는 근데 그 두 개도 싫다 이거예요. 네. 그 두 개도 싫다고. 아빠는 왜 밥도 같이 안 먹고 밥만 가져가고, 뭐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배도 막 대충 잘 안 드리고 막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아버지도 불만이 되게 쌓여 있고. 솔직히 누나가 더 걱정이야. 네. 아버지는 그래도 지금 엄마랑 해서 연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일단은 뭐 생활하는데 무화 건물이긴 하지만 이제 뭐 세금도 안 내고, 이제 두 분이서 사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누나는 제가 조금씩 도와주고 있긴 해도 이게 평생 도와주기도 힘들 것 같고, 언젠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실 텐데, 이 누나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누나 말은 뭐 한 달에 60만 원만 벌어도 된다, 지금 집에서 평생 할 것도 아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재개발돼서 날아갈지 몰라요. 네. 당장 2년 뒤에라도 개발되면은 지금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누나 생각대로 안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그냥 계속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월세도 안 나가고. 그래서 누나가 조금 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본인 몸이 아파서 지금 경제적인 걸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게 누나 집은 아니거든요. 무허가 건물이어도 어쨌든 아빠가 얻은 거고 아빠 집이라고 봐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집에 빌붙어 있으면서 아버지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나는 여기 평생 살 거야 하면서 아버지랑 싸우고 있고. 그래서 저는 누나가 조금 더 잘못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물론 아버지 탓도 있습니다. 아버지 탓도 있고 이렇게 된 데는. 그래서 성격이 아버지는 그래도 타인들이랑 되게 대면하고 되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편이고 누나는 저보다 더 내성적이어가지고 저도 조금 예민한 편이긴 한데 누나는 진짜 예민해요. 진짜 예민하고 스트레스 엄청 약합니다. 스트레스에. 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누나가 이제 평생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 일 안 한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 심하면은 당장 그만둬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편이고 막 좀 말하다 보면은 좀 고집도 세가지고 뭔가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뭔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항상 보면은 뭐 옛날에 하나 예를 들자면은 뭐 누나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누나가 그 이유를 잘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돈 빌려주는 사람은 그 이유를 들을 이유는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 생각하는데 누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돈만 빌려주면 된다.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주의. 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되게 성격 좋고 누나도 착했어요. 네. 저보다 훨씬 착했고 사실 뭐 사춘기라는 게 없었지. 아버지 사업 망한 다음에 누나랑 저랑 이제 친척 집에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좀 자랐거든요. 1년 좀 넘게 1년 정도. 저는 철이 없어서 재밌게 놀았는데 누나는 그때 딱 사춘기 중학교 3학년이어가지고 엄청 거기서 또 힘들었나봐요. 사촌 집에서 막 그 할머니도 되게 성격 안 좋은 할머니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되게 힘들어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게 사실 시작의 원인은 아버지가 사업 시작해서 사업을 망하면서부터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그래서 사업을 별로 안 좋아해. 그게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그게 시작이 되면서 모든 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 망하면서부터 막 저도 지금은 괜찮은데 10대 20대 때는 피해망상 쩔었거든요. 네. 완전 피해망상 환자였어. 네. 10대 20대 때 얼마나 피해망상이냐면은 그러니까 평생 뭐 내 것이 있으면은 없어져요. 그게 네.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없어져. 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 엄마 없어지지. 뭐 정말 사소한 거 얘기하면은 뭐 돼지 저금통 갑자기 배가 갈라져 있어. 아빠가 가져갔어. 돼지 죽었네 하고 울어. 그런 것도 되게 강렬하거든요. 아빠한테 아빠한테 머리 맞은 건
별로 상관없는데, 그건 진짜 돼지 저금통 배 갈라진 건 돼지 죽었네 하면서 한 6살 땐가 7살 땐가. 왜냐면 그때 막 내 거라고 그때 막 몇만 원씩 들어가 있어서, 그 옛날에 몇천 원씩 몇만 원씩. 그래서 아버지 돈 필요하다고 배 갈라서 쓴 거예요. 그리고 막 10년간 세뱃돈 모은 게 한 20만 원 정도 됐는데, 한 10년 정도? 차곡차곡 5천 원씩 만 원씩 모았는데, 아버지 돈 없다고 20만 원 달라해서 다 가져가 버렸어.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리고 5천 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5천 원을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데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뭐 내 거가 없어. 내게 되면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세상이 가져가든 아버지가 가져가든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피해망상으로 일어나서, 와, 피해망상증 환자가 거의 돼버려가지고, 10대 20대 때는 제가 공부를 20대 때 10대 때 열심히 좀 한 이유도, 그러니까 물리 공부 위주로 하긴 했는데, 공부는 안 가져갈 것 같은 거예요. 물리 공부 열심히 해봤자. 네. 그래서 특히 20대 때는 공부에 좀 몰입한 이유가, 이게 돈 열심히 벌어봤자 집에 다 뺏긴다. 네. 그럼 내 거 하나도 안 남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20대 때 계속 공부만 했죠. 네. 물론 지금까지 한 건 좀 그러다 40대까지 공부하고 있긴 한데, 그건 좀 아니긴 한데, 그게 너무 강렬하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고, 돈을 모아봤자 이거 언젠가는 뭐 집에 다 쳐들어갈 것 같고 지금도 약간 그런 건 있긴 있는데, 다행히 피해망상적인 성격은 좀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치유센터 와가지고 상담하다 보니까 뭐 내가 했던 행동, 나의 겪은 경험, 이런 거가 이제 딱딱 맞물리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해가 되는 순간 치유가 됐습니다. 네. 이게 거의 기적적이었는데, 내가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내가 그래서 약간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피해망상적인 생각이 있으면은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골탕 먹으려고 저 일 시키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생각 들어요. 네, 진짜 피해망상증 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정당한 지시일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사장이지 않은 이상은 항상 위에 사수라든가 상급자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일도 당연히 배우면서 그런 초반에는 당연히 명령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와, 이게 전반적인 사회생활 못 하겠더라고요. 네. 지금은 다 나았고요. 어쨌든 저도 10대 20대 때는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였고, 이게 30대 초반에 다 치유가 되면서 정상인으로 돌아왔죠. 네. 너무 이제 오래 찍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정상인이 지금 됐고, 누나는 이게 저게 그동안 쌓인 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와의 갈등이 뭐 치유가 뭐 될 것 같지 않고, 치료가 될 것 같지가 않고, 치료가 된다는 거에 정의도 지금 좀 애매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원인부터 알아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네. 근데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오히려 돈이 많으면은 평생 둘이 안 볼 확률이 커져요. 지금 돈이 없어서 서로 붙어 있으니까 화해할 여지가 약간 남아있긴 한데, 누나랑 아빠랑 이게 화해한다고 이게 화해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서로 멀어지는 게 오히려 나은지 서로에 대해서, 그것도 잘 모르겠고, 판단도 잘 안 갑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집에 안 들어가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할 거 많은데, 정말 내일 그룹 미팅 발표 준비해야 되는데, 공부도 못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올해 지금 올해가 기회거든요.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최소한 1차 커트라인까지는 맞춰놔야지 내년에 기간제 교사를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데, 솔직히 올해 1차 커트라인 못 만들면은 임용고시 학교 갈 때까지 한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왜냐면은 기간제 교사 하면은 솔직히 제대로 공부할 자신 없어요. 네. 몸도 막 체력도 지금 되게 후달리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포닥이니까 그나마 좀 여유가 있어서 공부하고 있지, 기간제 교사 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없어 솔직히. 올해가 기회인데 가정에서 막 이런 일 벌어지고 하니까 막 답답합니다. 아예 신경을 끄고 싶긴 한데 완전히 끌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거리두기 하고 집이랑,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갔는데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내려가든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내려간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답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한번 찍어봤고, 이거 워낙 뭐 안 좋은 얘기 인터넷에 올려봤자 의미가 없는데, 뭐 나중에 다 해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항상 최악의 경우에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해결된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들도 나중에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일단 기록용으로 남겨놓고, 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그래서 영상 올리고 내일 아침에 비공개로 바꾸고 비공개로 바꿔도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볼 수는 있긴 한데 그게 거기까지 눌러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끝까지 봐주시는 분 없을 것 같긴 한데, 누구 봐달라고 찍은 건 아니고요. 답답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제. 그래서 열심히, 요즘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생각도 들고요. 좀 기도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